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승 5무 5패로 리그 5위 자리에 위치한 상위권 클럽으로서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무려 0대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 2대1로 패배를 당하는 등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5경기 중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토트넘 하스퍼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토트넘보다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넘 하스퍼에게 어려운 점이라면 윌슨 오도베르, 히샬리송, 미키 반더벤, 크리스탄 로메로 등 많은 1군 선수들이 부상 문제로 이탈했다는 점인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 페드로 포로, 라드 드라구신, 아치 그레이, 제데 스펜스, 루카스 베리발, 하페 마타르 사르, 디안 클루셉스키, 브랜던 존슨, 도미닉 솔랑키, 티모 베르나 선수까지 토트넘 하스퍼는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 미키 반더벤, 크리스탄 로메로 등 안 그래도 많은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질병 문제와 경고 누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수많은 포지션에서 공백이 발생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스쿼드로 오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되었고, 특히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단 한 번도 토트넘 하스퍼 유니폼을 입고 뛰어본 적이 없었던 서드키퍼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전을 대비해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함께 벤치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를 좌절시킨 알렉산더 이삭, 브루노 기마랑이스, 앤서니 고든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당초 예상된 것처럼 양팀 모두가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역습을 시도하면서 턴이 바뀔 때마다 다이렉트하고 빠르게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마치 농구 경기와도 같은 공수 전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4대7, 골점률 수치가 45대55로 상당히 많은 슈팅들이 서로 간에 오갔지만 토트넘 하스퍼가 홈팀임에도 전혀 리드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오히려 토트넘 하스퍼가 더 많은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희한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부족한 팀 전력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3분 페드로 포로 선수의 환상적인 크로스를 이어받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정확한 헤더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당초 힘든 경기가 예상됐던 이번 경기에서 일찌감치 리드를 잡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의외의 리드는 겨우 3분도 채 가지 못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5분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위험 지역에서 치명적인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앤서니 고든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줬고, 앤서니 고든 선수의 슈팅이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를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다시금 동점이 된 상태로 경기를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앤서니 고든 선수의 득점 장면은 앞서 조엘링턴 선수의 손에 맞고 난 뒤 연결된 득점이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앤디 메들리 주심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논란이 될 만한 이번 득점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 토트넘으로서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한 판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핸드볼 반칙의 경우 의도성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득점에 직접적인 관여가 됐을 경우 손에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좀 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실점은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워낙 억울할 만한 실점이라고 할 수 있었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면서 부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BBC에서는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실점 장면에 대해 조엘링턴이 2경기 연속으로 팔을 사용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골을 도왔다. 요즘 축구의 문제는 우리가 규칙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자 그대로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문맥이 없으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심판은 더 이상 상식과 공정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경고를 받은 덴번의 팔에 공이 닿은 후 토트넘 하스퍼의 움직임이 무너지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분이 더욱 나빠졌다. 하지만 앤디 메들리 주심은 계속 플레이해라고 말한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핸드볼 반칙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다소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BBC에서도 했습니다. 실제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조엘링턴 선수가 계속해서 비매너 반칙을 저질렀음에도 앤디 메들리 주심은 카드 한 장 꺼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 팬들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결국 토트넘으로서는 초반 선제골 흐름이 동점골과 함께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전혀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벤치 명단에 포함됐던 손흥민 선수는 일찌감치 경기에 투입되기 위해 전반전 초반부터 몸을 푸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38분 라두 드라구신 선수의 클리어링을 받아낸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고, 토트넘 하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2로 역전당한 채 마치는 좋지 못한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온갖 악재 속에 힘든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 하스퍼에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 안타깝게도 토트넘 하스퍼의 유일한 센터백인 라두 드라구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세리오 레길론 선수와 교체되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제드 스펜스, 세리오 레길론, 아치 그레이, 페드로 포로라는 풀백 4명이 포백 라인을 구성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경기 토트넘의 골키퍼가 서드 키퍼인 브랜던 오스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진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강적을 상대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파페 마타르사르 선수의 슈팅에 이은 세컨볼을 브레넌 존슨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브레넌 존슨 선수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0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제임스 메디슨, 2부 비수마 선수까지 동시에 투입시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64분 순간적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측면으로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려 했지만 아쉽게도 덴번 선수의 슈트에 막히고 말았고, 71분에는 위협적인 땅볼 크로스를 올리면서 발만 갖다 대기만 하면 충분히 득점이 터질 만한 훌륭한 퀄리티의 볼을 박스 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6분에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순간적인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후벼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토트넘 하스퍼에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를 줬고, 반대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는 지키는 경기 양상 속에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80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득점을 거의 터뜨릴 뻔한 가마차기 슈팅이 아쉽게 골문을 빗나가 82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로부터 시작된 찬스를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오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1대2 패배라는 정말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현재 많은 부상 문제가 겹친 토트넘 하스퍼에게 있어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하스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전력 컴백을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토트넘 하스퍼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주축 선수들이 꽤나 부상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부상 복귀 선수들과 함께 시즌 후반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